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을 등골 오싹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진들 속에 숨겨진 섬뜩하고 때로는 오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심령사진. 어쩌면 단순한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주변을 떠도는 미지의 존재들의 흔적일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심령사진에 얽힌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지훈아, 이거 진짜 맞아. 낡아도 너무 낡았잖아. 혜진이 낡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지훈의 손에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녹슬고 낡은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한 달 전 지훈은 이 동네의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이 카메라를 단돈 5,000원에 샀다. 주인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넘겨주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카메라 말이여, 참 사연이 많은 물건이지. 사진을 찍으면 가끔 아주 특별한 게 찍힐 때가 있어. 당시에는 그저 늙은 주인의 허풍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우는 며칠 전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몇 장을 현상한 후 할아버지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제 현상한 사진들 봤지? 그게 단순한 빛 번짐이나 먼지가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지훈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범한 풍경 사진 속에 마치 하얀 연기처럼 혹은 흐릿한 형체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 특히 지훈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의 복도에서 찍은 사진에는 더욱 선명하게 마치 사람의 형상을 띈 듯한 희미한 그림자가 포착되어 있었다. 혜진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거 혹시 너 포토샵 같은 거 한 거 아니지? 내가 그런 장난칠 리가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단순한 빛 반사나 필름 문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 번 찍어도 계속 나타나더라고. 지훈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낡은 카메라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 안과 밖, 심지어는 사람이 없는 고요한 골목길에서도. 현상된 사진들 중 절반 이상에서 의문의 형체들이 포착되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마치 희미한 얼굴이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마치 실오라기처럼 가늘고 긴 형체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이 사진이야. 지훈은 여러 장의 사진 중 한 장을 혜진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지훈의 방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인형을 찍은 사진이었다. 이 인형 자체는 평범했지만 인형의 뒤편, 희미한 벽지 위에 마치 얇은 막처럼 투명하게 비치는 여성의 얼굴이 보였다. 놀랍게도 그 얼굴은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혜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저절로 손이 떨렸다. 이건 너무 무서운데. 너 대체 뭘 찍은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찍었을 뿐이야. 그런데 저 얼굴 뭔가 익숙하지 않아. 혜진은 사진 속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익숙하다는 지훈의 말에 아무리 떠올려 보려 해도 딱히 기억나는 얼굴이 없었다.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생각나는 얼굴이야.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느낌이랄까. 그날 밤 혜진은 지훈의 집에서 잠을 설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내내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영혼이 찍힌 것일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감각은 떨쳐낼 수 없었다. 혜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심령사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심령사진 사례들이 떠돌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착시 현상이나 조작된 사진들이었다. 오브 현상이나 얼굴 형상이 보이는 것은 공기 중의 먼지, 빛의 반사, 혹은 인간의 안면 인식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훈의 카메라로 찍힌 사진들은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혹시 이 카메라가 특별한 필름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건 아닐까? 혜진은 지훈에게 카메라의 부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지훈은 카메라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렌즈와 필름실을 꼼꼼히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특별한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되고 낡은 평범한 필름 카메라였다. 지훈은 매일 밤 그 낡은 카메라를 들고 집 안팎을 돌아다녔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심령사진을 찍는 일에 몰두했다. 혜진은 그런 지훈이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사진들이 가진 미스터리에 끌렸다. 특히 인형 뒤에 찍힌 여성의 얼굴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지훈아, 혹시 저 얼굴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의 얼굴은 아닐까? 혜진의 말에 지훈은 번뜩이는 표정을 지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 지훈과 혜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아파트 관리인은 낡은 서류철을 뒤적이며 몇 년 전의 입주 기록을 찾아냈다. 오래된 기록들은 대부분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잉크는 바래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관리인은 몇 년 전 이 아파트 502호에 살았던 한 여인의 기록을 찾아냈다. 502호 박선영 씨. 이분은 한 3년 전에 갑자기 이사를 가셨어. 아니, 이사를 갔다기보단 그냥 집만 남겨두고 사라지셨지. 관리인의 말에 지훈과 혜진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사라지셨다고요? 혜진이 되물었다. 응. 가족도 친척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보증금도 안 찾아갔어. 그래서 한동안 경찰도 들락거리고 했었는데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 왜 그러시오? 혹시 이 박선영 씨 아는 분들인가?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제가 살고 있는 호수가 예전에 502호였거든요. 지금은 402호인데 예전에는 502호였고 그게 이제 호수 체계가 바뀌면서 지우는 어색하게 변명했지만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다. 관리 사무실을 나오면서 혜진은 지훈에게 물었다. 내가 402호로 이사 오기 전에 이 아파트에서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실종됐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관리인 아저씨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하긴 한데 중요한 건 그 여자 이름이 박선영이라는 거 아니겠어. 지우는 휴대폰으로 인형 뒤에 찍힌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얼굴이 그 박선영 씨 얼굴인지 어떻게 알아? 실종된 사람 사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지훈의 머릿속을 스치는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혜진과 함께 자신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오래된 앨범들과 잡동사니들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도 있었다. 지우는 어렸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들을 넘기다 멈칫했다.
앨범 마지막 장에 낯선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인형 뒤에 찍혔던 여성의 얼굴과 너무나도 흡사한 여인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우는 사진 뒤편을 뒤집어 보았다. 얇게 바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영 언니와 함께 보고 싶다. 지우는 혼란에 빠졌다. 이 사진은 언제부터 자신의 앨범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은 이 사진 속 여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마치 중요한 기억의 한 조각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혜진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선영 언니, 그럼 저 여자가 박선영 씨라는 거야? 그런데 왜 내 앨범에 이 사진이 있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 내가 이 아파트에 살았던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지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카메라로 찍은 섬뜩한 사진들, 사라진 이웃. 그리고 자신의 앨범 속에 숨겨진 낯선 여인의 사진,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었다. 지우는 그날 이후부터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릴 적 살던 아파트를 헤매고 있었다. 낡은 복도, 어두운 계단, 그리고 텅 빈 502호. 꿈속의 502호는 언제나 서늘하고 텅 비어 있었지만 지우는 그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꿈의 마지막에는 항상 희미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을 담고 있었다. 혜진은 지훈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지훈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카메라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것 같아. 변했다고? 뭐가? 점점 어딘가에 홀린 사람 같아. 밤마다 그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 찍고 낮에는 멍하니 사진만 보고 있고. 너 혹시 그 박선영 씨가 내 주변에 있다는 생각 안 들어? 혜진의 말에 지우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어쩌면 혜진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는 낡은 카메라에 점점 집착하고 있었다. 마치 카메라가 그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다시 앨범 속 박선영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지훈에게 섬뜩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거 혹시 그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 지훈이 중얼거렸다. 말하려 한다니, 귀신이 말을 해. 혜진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훈은 혜진과 함께 다시 502호의 문을 찾아갔다. 502호는 현재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지훈은 낡은 카메라를 들고 502호의 문을 찍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메라 액정을 확인했다. 액정 속 사진에는 닫힌 문 위에 희미하게 떠오른 여성의 형체가 보였다. 그 형체는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혜진아, 봐봐. 그녀가 여기 있어. 혜진은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사진 속 형체는 너무나 선명해서 단순한 착시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분명 박선영의 형상이었다.
어떻게 지우나. 너무 무서워. 우리 이제 그만하자. 혜진은 공포에 질려 지훈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지훈은 혜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이 502호 문을 열려고 했다. 혜진은 필사적으로 지훈을 말렸다. 안 돼, 문 열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 순간 502호 문틈 사이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동시에 희미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속삭이는 듯한, 그러나 한없이 슬픈 목소리였다. 기억해줘. 지훈과 혜진은 동시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공허한 저승의 목소리 같았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어렴풋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릴 적 502호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 그리고 슬픔에 잠긴 듯한 여인의 모습. 그는 기억해야만 했다. 무엇을, 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날 밤 지훈은 결국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어린 지훈은 502호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리면서 박선영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선영 언니 왜 울어? 어린 지훈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슬퍼서. 선영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아파 보였다. 어린 지훈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내가 언니 옆에 있어줄게. 선영은 어린 지훈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악보들이 흩어져 있었다. 선영은 피아노 건반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말이지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어린 지훈은 선영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슬픔만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선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나중에 내가 작곡가가 되면 언니의 노래를 내가 제일 먼저 불러줄게. 선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 어린 지훈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그리고 선영은 어린 지훈에게 자신이 아끼던 작은 인형을 선물로 주었다. 인형은 지훈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지훈은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인형을 바라봤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선영은 그의 어린 시절 이웃이자 친구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잊혀진 약속을 했었다. 지훈은 즉시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나 기억났어. 선영 언니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도 알 것 같아. 지훈은 혜진에게 어린 시절의 꿈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혜진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그럼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응, 아마도. 이 아파트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아. 선영 언니는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걸까?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걸까? 지훈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밀려왔다. 그는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약속 때문에 선영이 아직도 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낡은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에는 502호가 아닌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선영에게 받은 인형을 찍었다. 카메라 액정에는 인형 뒤편에 선명하게 떠오른 박선영의 얼굴이 보였다. 이번에는 슬픔과 원망 대신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우는 울컥하는 마음에 인형을 끌어안았다. 선영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기억했어. 그는 혜진에게 부탁하여 박선영이 작곡했던 곡들을 찾아달라고 했다. 혹시나 그녀가 남긴 악보나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혜진은 지훈의 간절한 부탁에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선영이 생전에 다녔던 음악학원에서 그녀가 남긴 악보들을 발견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아, 여기 선영 씨가 작곡했던 곡들이야. 아직 미완성인 곡들도 많아. 지훈은 악보를 받자마자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악보를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한 연주였다. 피아노 선율은 낡은 아파트의 텅 빈 공간을 채워나갔다. 그의 연주가 계속될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따뜻해지는 듯했다. 지우는 매일 밤 박선영의 악보를 연주했다. 그는 마치 잊혀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혜진 역시 지훈의 곁에서 그를 응원했다. 그녀는 지훈의 연주를 녹음하고 온라인에 공유하며 박선영의 음악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훈이 박선영의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낡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더 이상 희미한 형체나 슬픈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 대신 사진 속에는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박선영이 남긴 마지막 미완성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곡은 그녀의 모든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는 듯한 아름답고도 애절한 선율이었다. 지우는 그 곡을 연주하면서 마치 선영의 영혼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곡이 끝나갈 무렵 그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방을 찍었다. 카메라 액정 속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흐릿한 형체도 희미한 얼굴도 심지어 따뜻한 빛마저도 오직 텅 빈 방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이 밀려왔다. 그는 직감했다. 박선영이 이제 편안히 떠났다는 것을. 혜진은 지훈의 마지막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그녀가 평화로워진 걸까? 응.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진 것 같아. 내가 그녀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 후 지우는 낡은 카메라를 다시 골동품 가게에 돌려주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받으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카메라도 제 주인을 찾아갔으니 더 이상 억울한 영혼을 담을 일은 없겠구먼.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선영의 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지우는 그녀의 음악을 통해 잊혀진 약속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심령사진은 단순히 미스터리한 현상으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잊혀진 약속, 혹은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려는 누군가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